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성인심장질환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박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아주굿닥터에서는 수술 부담이 적고 회복이 빨라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심장수술법인 최소침습 심장수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최소침습 심장수술을 이야기하기 전에 최소침습 수술은 무엇인가요? 최소침습 수술이란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수술에 비해서 절개부가 적게 되면서 환자에게 상처 회복을 빠르게 유도하고 일상생활의 복귀를 쉽게 하도록 하는 수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복강경 수술이 최소침습술의 아주 전형적인 예인 수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소침습술은 그만큼 상처가 적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긴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절개는 적게 하되 전통적인 수술 방법에 비해서 수술의 성적이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최소침습 심장수술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최소침습 심장수술이란 영어로 말씀드리면 미니멀 인베시브 카디악 서저리라 해서 MICS, 믹스라고 많이 부르게 됩니다. 이 믹스 수술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인 심장 수술을 하게 됐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심장 전체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심장 앞을 가리고 있는 흉골을 전체를 절개를 하고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절개 부위는 15에서 20cm가 일반적인 수술 방법인데 최소 침습 수술 방법은 이런 흉골을 적게 절제하거나 흉골을 절제하지 않고 갈비뼈 사이로 접근을 해서 수술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최소침습 심장수술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통적인 심장 수술 방법에 비해서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로 절개 부위가 적기 때문에 상처 회복이 빠르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릅니다. 전통적인 수술 방법은 흉골 전체를 절제하기 때문에 퇴원의 기간까지 한 2, 3주 이상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요. 골 유압이 완벽하게 일어날 때까지는 4, 5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지만 최소 침습술로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입원 기간 및 퇴원까지의 시간이 압도적으로 짧아질 수 있습니다. 흉골을 적게 절제하거나 흉골을 절제하지 않는 수술 방법으로 인해서 회복 기간이나 퇴원 기간이 앞당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흉골의 절개 부위가 적기 때문에 출혈이 적고 심장 수술로 인한 상처에 의한 합병증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장은 종격동이라고 하는 중요한 해부학적인 위치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종격동에는 심장뿐만 아니고 폐, 식도, 기관 등의 아주 중요한 장기들이 위치하고 있는 쪽이라서 상처에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면 종격동염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합병증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장 수술을 받게 되는 연령이 고령이고 고령에서 합병증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침습 심장 수술을 통해서 이런 합병증을 줄일 수 있으면 고령의 환자에서도 분명한 이점이 있는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셋째로 절개가 적기 때문에 전통적인 심장 수술에 비해서 비용적으로도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심장 질환은 최소침습 심장수술로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심장 수술의 모든 종류가 사실 최소 침습술로 가능은 합니다. 모든 질환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시행하기 어려운 질환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응급질환에 해당되고 환자가 응급실로 내원해서 급하게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 대동맥 박리나 대동맥 파열 그리고 심근경색의 대상이 되는 관상동맥 질환의 수술은 최소침습 수술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가능하기는 하나 응급질환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른 대처가 일반적으로 가능한 전통적인 심장수술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심장에 염증이 발생해서 심장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손을 봐야 하는 경우 하나의 수술이 아닌 여러 가지 수술을 복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전통적인 흉골 절개술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천적으로 흉곽을 작게 갖고 태어나신 분이나 오목가슴이 심해서 작은 수술 부위로 접근해서 수술 기구를 충분하게 삽입하지 못하고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최소침습술보다는 일반적인 개용술을 권고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소침습 심장수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절개의 위치와 해당되는 수술을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흉골의 절개 부분을 줄여서 하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흉골 전체를 절개를 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5에서 한 20cm 이상의 절개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3분의 1 이하로 줄여서 절개를 해서 5에서 8cm 정도의 절개를 하고 흉골의 상부만을 절개하여 수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동맥 수술이나 대동맥 판막 수술이 해당 수술 방법으로 적용하는 최소 침습 수술의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흉골을 열지 않고 우측 흉부, 갈비뼈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흉골의 오른쪽 앞쪽에 갈비뼈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오른쪽 측면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른쪽 앞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대동맥 판막의 수술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우측 측면으로 들어가는 수술 방법은 승모팜이나 삼천판, 부정맥 수술 등을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많은 빈도로 시행하는 우측 측부로 들어가는 수술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측 측부를 6에서 8cm 정도 절개를 하고 눈으로 직접 심장을 보면서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적인 복강경 수술과 비슷하게 3에서 5cm 정도의 절개를 넣고 안에 카메라를 삽입한 이후에 카메라가 전송해주는 영상을 보면서 시행하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심장은 지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위치가 바뀌기도 하고 박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 감각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적인 내시경을 갖고 수술을 하기에는 위험하기도 하고 수술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3D 내시경을 사용을 해서 거리 감각을 적용한 영상을 확인한 이후에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수술을 조금 더 용이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 침습 심장 수술의 합병증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심장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합병증이 높은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심장 수술을 하고 나서 심장을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하고 필요한 약제를 복용하는 등의 관리 방법은 전통적인 수술 방법과 일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소 침습 심장 수술을 앞두고 있는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심장 질환을 진단받고 심장 수술이 결정된 환자분들의 불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심장 수술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수술이지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수술이 아닙니다. 심장 수술은 분명한 합병증이 존재하고 그러한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매우 치명적인 질환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수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이 됨에 따라서 심장 분야에서도 최소 침습 심장 수술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주대학교 병원에서도 최소 침습 심장 수술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대기 기간을 통해 환자분들이 안전하게 심장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